제가 말씀을 방금 말씀하신 데 충분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예를 들어 이 페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공정무역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커피라든지 이런 경우.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 아니 처음부터 한국에서의 공정무역 운동이라는 이름도 무섭죠. 처음부터 방향을 잃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처음에 공정무역이 가지고 있던 건강성이 80년대 지나고 90년대 지나면서 예를 들어 글로벌 캐피탈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포섭돼 버린 거예요. 그 상태의 공정무역론이 한국에 수입이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방향이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의 공정무역은 자유무역을 지지합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공정무역이죠.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한국에서 버젓이 새로운 모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이가 없는 거죠. 저 같은 사람 입장에 보면.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걸 강조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산발적 저항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에도 있죠. 미국에도 있고. 그러나 글로벌 캐피탈의 힘은 이 저항을 다 사고도 남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지불해도 돼요. 이미 그 순위에 와 있죠. 아니 삼성전자 한 해 매출이 북한이라 한 나라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더 커요. 삼성전자가 북한보다 더 커요. 이런 게 글로벌 자본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현실 하에서 저는 제가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미 각국의 유럽이건 미국이건 한국이건 각국의 이 시민사회는 안에서는 어쩔지 몰라요. 안에서는. 그러나 적어도 바깥의 이 글로벌 차원에서 보자면 이미 글로벌 캐피탈리즘의 그 서플러스, 글로벌 캐피탈이 벌어오는 이 잉여의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유럽의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어쩌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국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유착골이 눈에 안 보이는 안에서 물론 재벌 이렇게 비판하고 다 하죠. 그러나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 글로벌 캐피탈의 잉여에 기초하고 있는 시민사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유착 관계를 어쩌면 문제 제기를 하고 끊임없이 저는 이 대중적 쟁점으로 환기를 시켜야 된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한국에서의 공정무역, 이 어이없음에 대해서 그렇지만 가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슨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보이는 이 터무니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한국에서부터 이제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될 거라 봐요. 그나마 유럽에서 전통이 기니까 그런 공정무역도 있고 좀 아닌 공정무역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다못해 최근에 나온 페어 트레이드가 2005년 돼버리니까 이제 자스트 트레이드란 말도 나오는 거고, 페어 말은 이게 좀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제가 좀 지적해서 이걸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의 측면에 대해서